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비전학교 7회 졸업생 배윤서입니다. 저는 예술대학교에서 현재 음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수정비전학교의 밴드 동아리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말 많이 새로워졌는데요. 제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멋질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분명 학교에 다닐 때는 이렇게 멋있는 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부러움도 살짝 들면서 매주 수업을 하러 올 때마다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참여자의 자격으로 수정비전학교 교육 특색을 말하다 라는 입학 설명회 토크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그래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토크쇼에 참석한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저의 9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이시자 그새 교장 선생님이 되신 정승화 선생님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수정비전학교에 네 남매를 모두 보내고 계신 학부모 정다연 어머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수정비전학교의 교목이신 모여호수와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비전학교 초등 5학년 담임 선생님은 미스터 콴 권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을 모시고 수정비전학교가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핵심적인 4가지 교육 특색에 대해서 토크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정비전학교의 첫 번째 정체성은 신앙교육입니다. 수정비전학교는 수정교에서 나라와 세계를 섬길 기독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기독대안학교를 설립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님들도 수정비전학교의 신앙교육에 정말 큰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교목이신 모여호수아 목사님께서 학교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정비전학교 신앙교육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성경과 성품, 기독교 세계관과 소명 수업인데요. 성경과 성품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전 과정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독교 세계관과 소명은 중등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교육은 주 1회 채플과 그 다음에 주 4회 큐티 그리고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는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침 큐티 같은 경우에는 성서윤리원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권은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큐티가 진행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주 4회 매일 아침 큐티로 학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조회로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지금 5학년 저의 예쁜 아이들인데요.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율동하기도 하고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하루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저희 5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앞에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그런 큐티 모습을 상상을 하시는데 저희 주 4회 중에 2회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큐티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사역자의 마음으로 와서인지 너무 진지한 얼굴로 매일 아침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떨 때는 자신의 묵상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어른인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생각을 하나 할 정도로 깊은 나눔을 나눠줄 때마다 정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 시작하는 아이들의 하루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수정인들이 이렇게 채플과 그 다음에 큐티 등을 통해서 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성품 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려, 감사, 경청과 같은 8가지 성품을 매달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인데요. 이거는 중등과정 학생들은 매주 1시간씩 성경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매 학기별로 다양한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 수업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좌측인가요?
여자 한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 제가 주 교재로 썼던 언더도와 함께 걷는 정동이를 쓰셨던 저자세요. 네,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주말에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들은 불러가지고 저자와 함께 정동 역사 탐방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만나면 사인 받을 수 있을 거야. 책 들고 와. 그랬더니 아이들이 책 가지고 와서 저자한테 사인 받고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이제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배우기도 하고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주입되는 소비주의나 진화주의, 기술주의, 성중심주의 같은 세상 문화가 많은데요. 이런 문화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 소명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9학년 때 다닐 때는 이런 교육이 특강으로만 진행이 됐었거든요. 정기적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소명교육을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수정비전학교 중등과정의 핵심인데 이걸 듣지 못하니까 되게 아쉽네요. 아마 윤서 자매가 졸업하자마자 그 시점에 바로 이렇게 좀 체계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소명 수업은 8학년 2학기부터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매주 2시간씩 굉장히 이렇게 중등과정에서 핵심 교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학기별로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수업, 그 재능을 진로와 삶으로 연결하는 수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창업활동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명 수업이 새 학기 동안 진행된다니 중학생 시절에 거의 절반을 소명 수업에 보내는 것인데 첫 학기 소명 수업은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소명 수업은 8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저는 제 수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Get VIP 프로젝트라고. 먼저 이렇게 문장을 직역하면 이제 VIP는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실행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VIP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Get은 과정이라는 또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소명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et VIP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소명인의 발걸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영어 스펠링 하나씩 따서 만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G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소명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들어가면 항상 얘기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지? 하면 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E부터 시작해서 P까지 하나씩 이렇게 짚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제가 E를 찍으면 경험이라고 그러고요. T를 찍으면 재능이라고, V는 가치관, I는 흥미, P는 성격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은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중지능이론, 홀랜드 직업적성 검사, MBTI 수업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들이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명인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 개발하고 고민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Get VIP. 뭔가 느낌 있는 이름인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앙교육을 정리를 해보면 신앙 안에서의 성장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데 집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큰아이, 그러니까 중3, 중1,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그러니까 4명의 아이를 지금 수정학교에 보내고 있고요. 이제 소명 수업 말씀하시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큰아이가 저는 이제 여기 수정비전학교 보내기 전에 이제 9년 동안 홈스쿨링을 했어요.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제 신앙교육이 사실 가장 먼저였는데 신앙교육을 이제 9년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 학교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신앙 교육에 대해서 집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 교육은 학교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학교가 또 기독교 학교지만 아시겠지만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끄시고 학교 안에서는 수업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 수정비전학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생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학문을 배우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걸 엄마가 목도하니까 그게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제 소명 수업 말씀하셔서 저희 이제 큰애가, 제가 큰아이 6학년 때까지 홈스쿨링을 했고요. 중학교는 아이가 이제 그냥 일반 중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집이 고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촌 중학교를 보냈어요. 고촌 중학교 딱 보냈는데 내가 그동안 아이 어린이집부터 계속 홈스쿨링을 했는데 그렇게 홈스쿨링했던 시간인데 한번 제가 그 고땡 중학교 1년 다니면서 몰랐던 정말 세상의 욕을 다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같이 가니까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물론 중학교 과정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수정비전학교로 왔는데 와서 우선 분위기도 너무 달랐고, 또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 생활을 하긴 했지만 와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수정비전학교에서 뭐가 가장 좋았어 했을 때 소명 수업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아니, 소명 수업 하시는 목사님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젊은 선생님이 좋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수업은 소명 수업이 가장 좋았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걸 학교에서 들으니까 그게 너무 신선했다는 거예요. 또 부모로서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 애 보내고 끝이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동이었고, 그러니까 또 저희 밑에 동생들도 다 함께 보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안에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계속 말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첫째 딸이 이제 윤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지난 학기 때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 너희들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 수정비전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윤지가 했던 대답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네. 첫 번째 질문, 너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니라고 했을 때 윤지는 나는 세상의 패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의 패션에 뒤처지지 않고 싶다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간 문화가 아닌 문화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솔직하게 고민을 해줬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 답변이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나를 수정비전학교의 교육이 하나님께로 끌어당긴다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자신의 문화를 따라가고 싶은데 수정비전학교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지의 이렇게 답변을 보고 이게 중학교 때가 자아 정체성이 이렇게 성립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윤지가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지하고 저도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수정비전학교에서 정말 믿음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중학생 시기는 진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나이잖아요. 저도 중학생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데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혼란을 겪다가 한 번은 정말 크게 폭발할 것만 같은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저는 저의 LA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의 혼란을 정리해 주셔서 저는 그날의 배움이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정말 그 장면이 그 머릿속에 그대로 남을 만큼 정말 저의 인생에 큰 배움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수정비전학교가 저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저는 아니죠. 저는 과학을 가르쳤다 보니까. 네. 방금 이제 윤서랑 그리고 윤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희도 졸업생 얘기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학교가 2010년에 개교했거든요. 2010년에 개교했고 그리고 2012년에 중등 과정이 처음 시작했고 14년에 처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회까지 졸업생이 나왔고 이제 70명이 좀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하고도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학교 자체가 워낙 아이들이 좋아했었던 곳이다 보니까 졸업생들도 학교에 꾸준히 찾아옵니다. 꾸준히 찾아오고 저희하고 만날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뭐 듣다 보면 저희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빛을 발했는지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 뭐 예를 들자면 뭐 고등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급식소에서 밥을 혼자 먹는 걸 보고 이제 1년 내내 그 친구하고 밥을 같이 먹어준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주변에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이제 노숙인 봉사활동을 하는데 정말 그 노숙인들이 침낭 없이 자는 걸 보고 자기 용돈을 털어서 침낭을 선물해주겠다고 한 그런 학생도 있었고요. 그 학생 학부모님이 저희 뒤에 계십니다. 저기 계시죠.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알바해서 대학 가서 알바해서 첫 알바비 번 돈으로 그 노숙인들 200명 그 저녁 한 끼 다 사겠다고 해서 산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렵게 들어간 진짜 좋은 직장인데 들어갔더니 의미가 없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하고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는 의료 선교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의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사실 학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삶의 태도가 이 신앙교육의 어떤 그 빛이 발했던 모습들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보여준 그런 삶의 태도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이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애써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역시 기독대안학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신앙교육인 것 같아요. 수정비견학교를 졸업한 선배로서 이 기독교 학교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서 나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학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방금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세요? 네,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수정비전학교의 독특한 두 번째 정체성, 바로 이중 언어 교육입니다. 수정교회가 수정비전학교를 세우면서 이중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1차적으로는 기독 인재로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수정비전학교의 영어 교육에 대해선 LA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중 언어 교육에 앞서서 제가 좀 전에 퀴즈와는 조금 더 어려운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셨다를 번역한다면 어떤 문장이 탄생할까요? 뭔가 의사니까 더 닥터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이 문장을 우리 고등학교, 한국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문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The doctor prescribed some pills to me.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 원어민 사람에게 한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조금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문장을 지적을 했을 때는 분명히 맞는 일인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일상생활에는 The doctor told me to take some pills나 The doctor gave me some pills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실생활에서 더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책에서 배우는 문장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쉽고 많이 쓰는 표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인데요. 다음 테이블을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는 영어 수업의 시수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란색 라인에 보이는 숫자가 학년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숫자가 시수인데 특히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시수가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시수입니다. 보시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10시간을 LA 수업을 하고 영어로 진행된 사이언스나 current 이벤트도 2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해서 총 14시간에서 13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는데 딱 보시기에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경우에는 첫 번째 세 교시가 영어 수업, LA 수업으로 블록형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많다고 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목사님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네. 네. 한국에서 자라온 친구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많은 수업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부모님들께서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감사하게도 또 자랑스럽게도 이중 언어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영어를 사용을 한 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근무를 하셨지만 또 출생지는 저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 원어민이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유창하게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도 100% 영어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푸시를 준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레벨에 맞춰서 한국어와 영어 비율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선교사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자라나서 미국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제학교에서 일을 했지만 만나는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것을 넘어서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단어 설명을 할 때에도 영어로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위협적인 그런 무서운 그런 수업 환경이 아니라 조금 더 나에게 친숙한 언어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수업 시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채 교실에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학교를 중학교 때부터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혹시 영어 공부에 대한 사전 준비나 그런 걸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 영어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영어로 배운 경험이 없다면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서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영어를 배우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그 문화권 안에 살라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책에서만 나오는 영어가 아니라 그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어가 들리고 못하지만 그 사람처럼 말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저희가 갖춰져 있다는 거죠. 옆에서 말하는 친구들이나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말하는 스피드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 예를 들면은 4학년부터는 뒤쪽에 이제 배치되었던 영어 원서를 읽고 있거든요. 영어 수업 때. 그런데 이제 그 영어 원서를 읽게 되면 한국어 번역본에 있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문화와 행동감을 느끼기가 확실히 쉽거든요. 다른 언어를 해보시는 부모님들도 아실 수 있지만 왜 우리가 번역된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의 원서나 영어의 원어로 영화를 딱 들었을 때,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의 그 단어의 원뜻을 알다 보니까 정말 그 언어를 넘어서 그 문화를 알게 되고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언어를 단순히 내 아이가 언어를 2개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기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의 가치와 그 문화권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확장시켜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중 언어의 메리트가 가장 크지 않나 싶고요. 언어를 배울 때에도 영어를 배울 때에도 그 문화권에 접촉되어서 그 문화권 안에 살면 훨씬 더 빠르게 또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영어라는 문화 안에서 살라. 이 말이 영어 수업을 배웠던 저에게 정말 와닿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께도 정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의 자녀는 4명 모두 여기 다니고 계시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자녀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우선 서프라이즈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홈스쿨링 하면서 사실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신앙 교육이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언어 교육이었는데 제가 뭐 엄마로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노출을 많이 시켰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정비전학교 와서 특별히 아이들 이제 4명 다 언어에 대한 그 밸런스가 조금씩 달라요. 실력이 이제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특별히 셋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입학을 해서 영어 수업은 LA 수업은 이제 1학년이랑 같이 들었는데 이 아이한테 이제 그 언어적 재능이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있다가 수정학교에 보내고 나서 아이가 1년 동안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따로 윤다미는 한번 레벨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레벨 테스트를 윤다미만 따로 했는데 그걸 다 애가 따라가서 지금 4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같이 영어로 수업한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셋째는 그렇게 언어가 빨리 진보가 됐는데 물론 둘째랑 넷째는 느려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맞게끔 아이들에 맞게끔 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그것도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막 빨리 따라오게끔 막 땡겨주시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 속도에 맞게끔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붙어서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끝나고 나서 또 남아서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저는 이제 그게 엄마로서 참 이제 감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고 막 너무 재밌게 잘 따라서 예,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영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집에서도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외국 영화 같은 걸 틀어주면 지금은 이제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자막도 나오긴 하지만 보면서 막 영어도 따라하고 재밌게 외치고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재밌게 또 친구들이랑 아마 이제 등하교 할 때도 보면은 아이들이랑 막 영어로 대화하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하교할 때 인사할 때도 영어로 질문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얘가 내 아들 맞나 할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모든 환경들이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물론 아이들이 처음부터 막 확 열리진 않겠지만 선생님들과 또 학교 분위기와 또 친구들이 같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 얘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요. 저도 수정비전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기소개 하나도 제대로 못할 만큼 정말 엉망인 영어 실력을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변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영어 원서 읽기를 정말 학을 뗄 만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파리대왕이라는 고전소설을 원서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추억에 빠질 겸 한번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 펼쳐서 봤는데 그 책이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번역본이 굉장히 이상했는데 그 번역본이 굉장한 오역으로 소문이 날 만큼 이상한 번역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원서를 읽을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이들이 매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일기를 써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인해 주시고 또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막내가 그냥 집에서 애기처럼만 보였는데 매일매일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일기를 써서 이제 엄마 사인해줘 하고 들이미는데 그 영어 실력이 막 느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로 막내는 뭐 내용이 I ate 스낵 난 뭘 먹었다 하나님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뭐 주로 이런 내용을 영어로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일기 쓰고 또 밑에 감사 제목을 감사 제목을 쓰는데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걸로 영어로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 학교에서 오늘 뭐가 좋았는지 그런 이제 좋았던 것들도 적는 걸 보면서 아이가 신앙이 잘하고 영어 실력이 잘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고 지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또 선생님께서 매일 체크를 해주세요. 그거 보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비전학교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유학보다는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은 대부분 한국에서 진학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수정비전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한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도움이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대학까지 순수 토종 교육을 받아온 수정인들이 어떻게 영어를 배움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비전학교 2018년도 졸업생 김하은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소재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수정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수정학교는 제게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수정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과의 수업을 통해 정말 즐겁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현재 영어 과외와 영어 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들은 수정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고 영어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은 실제로 학부모님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고 제가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성취감과 보람이 많이 느껴집니다. 수정학교를 통해 긍정적인 영어 정서를 갖지 못했더라면 하지 못했을 직업과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는 수정학교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2018년도 졸업생 김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or afternoon, potential parents of Sujong Vision School. My name is Tion Kim, and I'm a third graduate of Sujong Vision School Middle School, currently studying in statistics in Sungkyunkwan University. Grabbing a chance to learn English in SVS was really a pivot of my life. I did not know how to spell whole alphabet before, but attending SVS, I have got no more worries of speaking fluent English, or using English, I mean. While studying statistics, most of my textbooks are based on English, but it did not become a barrier for me. Accessing to various academic fields, English is surely one of my best tools. Furthermore, it helps me to choose what I want to do without any language-based hesitation. Last winter, I worked as a research assistant in a law firm about African law and potential obstacles. Even through the business purpose, I was able to work seamlessly in a bilingual atmosphere. Thanks to Sujong Vision School for helping me perform such a fluent English, and I would really hope to meet once again, not being a graduate student, but as a parent someday. Thank you. 네, 수정비전학교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국제학교가 아니라는 것,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지만 원어민 선생님들과 외국어 교재로 영어를 배우는 이중언어 학교라는 것 이해하셨죠? 그럼 수정비전학교의 두 번째 특징인 이중언어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특색인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턱쇼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작한 브로셔도 보고 프레젠테이션도 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제일 첫 장에 공동체 속에서 꽃피운 기독학교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아마 학교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문구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보시겠지만 공동체 속에서 꽃피운 기독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저희의 그 문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겪으셨겠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모두 그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좀 불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그 코로나가 끝난 후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기에 있는 이제 조선으로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와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해 나갔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생활 안에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학생들이 좀 더 이제 많아지면서 저희는 공동체 활동을 훨씬 더 다양한 층위에서 하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서 배우고 또 선생님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되어주는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팀워크 활동들인데요. 선배들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를 하고 홈워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학교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공동체 자체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갔어요. 여기 보시면 비전 트립 사진들이 있는데 비전 트립 가서 이제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쓰고 서로 얼굴도 잘 모른 채 생활하다가 일주일 시간 동안 같이 애들이 합숙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내가 마실 물을 친구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친구의 빨래를 내가 대신해주기도 하고 빨래를 널어주기도 하고 뭐 일찍 못 일어난 애들 깨워서 이렇게 밥 먹으러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참 이런 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공동체의 역할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답변도 바로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만 길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성품들을 기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작년에는 필리핀을 갔다 왔군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중학생 친구들이 역사 탐방으로 일본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사 탐방 또한 또 하나의 공동체 활동이잖아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중학생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 그다음에 교토, 나라 지역의 여러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볼 때 가이드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가이드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은 다 똑같구나라는 걸 하나 느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관심은 별로 없구나. 가이드 선생님께서 차에서 정말 많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은 여전히 이런 데 관심은 별로 없구나라는 걸 느끼신 거는 공통점이었는데요. 차이점을 두 가지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느끼셨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요? 네네네. 이 가이드 선생님께서 한 20년 정도 가이드를 하셨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하시면서 계속 학생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신기했던 게 얘들이 침을 안 뱉네?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얘들이 욕을 안 하네? 이 두 가지를 되게 크게 놀라셨답니다. 일본에는 야쿠자들도 침을 안 뱉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 학교 중학생들이 오면 그렇게 침을 뱉는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그냥 욕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들의 문화다 보니까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이드분이 한국분이신데 한국분이 이렇게 그런 일본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침 뱉는 거 보면 자기 자신도 되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기독 공동체 문화에서 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아이들이 침을 뱉고 싶어서 뱉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생활하는 공간, 자신들이 생활하는 문화 자체가 침을 뱉고 욕을 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욕설을 잘 안 하고 침을 뱉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가 아마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 자체,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학생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고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 이제 큰애 둘째 중3 중1 이번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갔을 때 또 우리 수정왕비전학교는 이제 학부모님들 단톡방이 굉장히 친밀하게 잘 돼 있어서 또 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일본 현지에서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제 단톡방에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을 제가 저희 교회 자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자매도 이제 아이 고등학생, 중학생 키우는 엄마인데 사진 딱 보여줬더니 사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얘네들 체구나 이거 체형은 중학생인 건 알겠는데 애들이 눈빛이 선하다고 중학생 맞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중학생 애들은 우선 눈이 세모나대요. 그러니까 반항기 있는 딱 그런 세모난 눈인데 우리 학교 아이들 딱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눈빛이 선하다, 애들이 너무 밝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일본 갔다 와서 어떤 게 좋았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일본에 뭐가 좋고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좋았고, 또 특별히 그 일본 잠깐 갔을 때 저희 학교에서 인턴으로 일본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본 역사 탐방 온다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또 오셔가지고 아이들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애들 선물도 사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정말 잠깐 있었던 선생님이었지만 그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을 일본에서 만난 것이 참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와 선생님들과의 그 사랑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학생들을 선배라는 것이 자랑스러운데요. 저도 9학년 때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때 어느 한 아침에 선생님의 인솔 없이 알아서 숙소 정리를 하고 아침 9시까지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지각하지 않고 오전 9시에 딱 맞춰서 모두 탑승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님께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행 아침 약속은 꼭 한 명은 어기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웃기고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정비전학교 학생들은 모두 제 시간에 왔다고 하시면서 정말 대단하고 신기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역사 탐방 때 가이드 선생님께서 놀라신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저희가 큰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본 기사분들은 그 미리 정해준 스케줄이 아니면 잘 안 간대요. 우리가 좀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잘 승인을 안 해준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변경했었어요. 변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몇 분까지 와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1분 정도 남고 이렇게 조마조마한데 그때쯤 마지막 학생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되게 놀라셨대요. 그래서 가이드 선생님께서 좀 일정을 변경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했을 때 기사 선생님께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걸 보고 흔쾌히 이렇게 변경시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공동체성을 잘 이어가고 있는 저희 후배들에게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공동체라고 하면은 교사와 학생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부모 또한 교육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학부모 교육이 많이 생겨났다 들었는데, 학부모 교육에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내에서만 그런 우리 공동체를 생각을 해서 학생과 교사들만 이루는 거는 매우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효과가 부족하진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에 뭐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들은 같이 있는 곳, 그들이 이제 어렸을 때 나고 그 문화권이 있었던 건 다 이제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모님도 저희 공동체 안으로 이제 함께 초청해서 함께 교육하고 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시키자라는 뜻에서 부모님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야심차게 시작한 기도 학부모 교실이라고 해서 여기 부모님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를 결정하신다 그러면 2월이나 혹은 늦어도 내년 가을에는 이 기도 학부모 교실 꼭 들으셔야 되는 그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달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는 수정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 모시고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들 나누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수정비전학교 학부모 책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매달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 기도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교육들을 부모님들께 같이 하면서 여러 층에서 부모님들을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라고 하는 요청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학부모 교육인 만큼 저희 학부모님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께서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2번이나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수정교육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참석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가능한 것들 참석을 했는데 기독 학부모 교실은 정말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등록하시게 되면 꼭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제가 다른 것보다 이제 그 학부모 기도회를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또 오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마들이 기도 제목을 내면 그걸 가지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 이름 한 명씩 다 불러가면서 또 그 클래스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기장에 오늘 누가 아파서 못 왔어요. 나을 수 있게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도 나오고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건지 교회를 보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서로 부모들도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도 서로 기도하고요. 소위 말하는 뭐 학폭이 이런 거는 물론 이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뭐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 조율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서로 선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들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첫째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워낙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선생님 선에서 커버할 수 있게끔 학부모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런 게 좀 너무 분명해서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이게 애 싸움이 정말 부모 싸움 되는 것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엄마들이 먼저 선생님들께 그 우선권을 드리고 선생님들 선에서 아이들이랑 다 조율할 수 있게끔 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걸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정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쳐 주신다라는 기본적인 그 신뢰 안에 우리 부모들은 뒤에 하면서 아이들을 또 학교에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 이제 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은데요. 수정교육 공동체는 가정까지 포함하는 아주 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는데 학교와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가정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수정 비전 학교에서는 수정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 사회들과 같이 상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1년에 한 번씩 지역 사회 봉사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노숙인 봉사라든지 보육원 또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그런 다양한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인력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우리 교육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닿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돕는 후원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각 학년마다 돕는 단체들이 하나씩 있는데 직접 포스터를 학급에서 만들어서 부모님과 참석하신 분들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로 곧 이제 전달을 할 내용이고요. 또 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단순히 이런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서로 배워가고 우리가 작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학급에서 바자회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급 내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이제 그 후원금 이제 부모님의 집안일이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1학년은 그렇게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부모님께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제 쿠폰 형식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모아서 이제 학교에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돕기도 하고 이 지역 사회에서 도우시는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후원금 간식들과 함께해서 이런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네, 학교를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서 사회로 공동체를 확대해가는 수정비전학교의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교장 선생님께서 왜 공동체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럼 수정비전학교의 세 번째 특징인 공동체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특성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스페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했었던 탤런트 쇼와 잉글리시 컨테스트의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시청하신 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안 믿으면서 뭘 바라는 거야? 아 몰라. My little sisters, hello, my name is Jaden. I want to introduce my sister to you. I have two younger sisters. The first. No, I won't, Mom. I still can't forget the day when I told my mom I don't want to. Hello, my name is Gabriel King. I have one older brother. He is kind, friendly, and has a big influence on me. He is hurt. I thought this orchestra is great.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he violin. Moments spent with family and friends are not just precious, it's significant in our lives. When we're with them, we don't just feel happiness and security. Then my mom ordered a ceramic cake. It was a mechanism in which money was put in a long plastic bag in the box. And when it was pulled out, the money came up like a tissue paper.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수정비전학교의 정체성,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후배들의 모습을 보니 저희 탤런트 쇼가 생각이 나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담임이실 때 저희 함께 밴드를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아 당연히 있죠. 네. 아 저기 제가 어젯밤에 그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저기 보면 맨 끝에 있는 여학생이 윤서고요. 저 때 이제 그 학년 선생님이랑 같이 제가 했었어. 저희 때 기타를 좀 치고 있습니다. 저 때 좀 확대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습니다. 네, 되게 학생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탤런트쇼 아까 너무 이번에도 같이 했었지만 저렇게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지 않은데 정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네, 저도 정말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너무도 좋은 추억이라 금세 빠져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요. 조희 선생님,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수정비전학교의 특색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수정비전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넘어서 교과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사이언스 페어이라든지 또 자기가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의 자서전을 포스터화해서 발표를 하는 왁스 뮤지엄이라든지 아까 영상 속에서 보셨던 스피치 컨테스트라고 영어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 밖으로 넘어나서 지식들을 삶에서 적용해보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에서 학생들이 지식과 그리고 또 소통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교장 선생님 탤런트 쇼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가장 큰 추억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탤런트 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탤런트 쇼에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탤런트 쇼는 보통 연말에 아이들이 각 학년마다 자신의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발표를 하는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이 퍼포먼스를 정말 고대를 하는데요. 이유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자신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끼와 탤런트를 숨겨왔던 그 탤런트까지도 모두를 모아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라 아이들이 정말 피땀 눈물 흘려서 말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저기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5학년이 컵타라고 해가지고 컵을 리듬에 맞춰서 퍼포먼스하는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이외에 밴드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쇼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행사입니다. 부모님들은 혹시 탤런트 쇼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저는 드셨나요? 탤런트 쇼는 사실 그날 하루 한 두세 시간 정도 발표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애가 넷이니까 4명 다 그 준비하는 것들만 준비물도 많고 뭐 큰애 뭐 밴드부터 뭐 밴드 연습한다도 둘째는 우리 아들한테 저런 재능이 있었나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애가 무대 나가서 이렇게 막 댄스하고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이 있었구나. 그걸 학교에서 또 이 탤런트 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또 준비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친해지고 서로 공동체성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딱 갔을 때 또 아이들이 다 같이 제일 그 엔딩 무대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도 막 너무 감동이고 눈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엄마들 중에서는 제 연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우리 옛날 교회 다닐 때 문학의 밤 있죠.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문학의 밤 교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시간들이 아이들에겐 굉장한 추억으로 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학교 측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탤런트 쇼가 제일 큰 행사인 것은 맞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정학교 공동체가 함께하는 스포츠데이가 있고 각 학년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보육원과 북한 그리고 또 노숙인들을 섬기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중등 학년이 직접 멘토가 되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5학년 학생은 중등의 한 반, 지금 저희는 학년으로 되지 않고 코치 반으로 되어 있어서 총 4개의 반이 있는데 그 반에 한 민디 스쿨이라는 반의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그 스쿨에 있는 학년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되는 언니 오빠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이제 저희 반에 아침에 와서 만들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퍼즐 맞추는 걸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퍼즐을 이제 아이들의 이제 맞추면 이제 사진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걸 준비해 와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퍼즐을 맞춰보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도 저희 학급의 사진으로 걸려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소수학교 아이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니 오빠들이랑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공동체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스피치 컨테스트나 왁스 뮤지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과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발표해보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중등과정 같은 경우가 이제 스쿨별로 이제 주말에 다양한 활동들을 또 월마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등과정에 또 3가지 특색이 있는 여행들도 있어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역사탐방 여행 갔지만 이제 내년에는 청춘 여행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여행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필리핀 이제 단기 선교 같은 비전 트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여지를 주고 있어요. 네, 저도 저런 활동들을 이제 배우면서 성장한 학생으로서 저런 활동들이 얼마나 학생들이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큰 기억과 경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정비전학교의 4가지 정체성인 시향교육, 이중언어교육, 공동체교육,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졸업한 지도 5년이 지났는데요. 수정비전학교는 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참석하신 여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4가지 교육 특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였어요. 그런데 터크쇼를 마치기 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궁금한 것이